시장 살아나는 분위기가 막판까지 뒷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데 목요일장의 반등은 진바닥이었을지, 그러니까 전날이 완벽한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TSMC 실적 여파도 반도체주에 고스란히 물줄기를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쭤보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등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시장이 어제 저점을 딛고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자, 먼저 정 이사님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2600선 아래에서는 확실히 좀 줍줍하는 모습 속에 어제 사실 반대 매매가 일정 부분 출회됐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유 없는 폭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시각과 다르게 장중의 회복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장 850선, 2600선 이제 지지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환율도 안정됐잖아요. 네, 바닥 나왔나요? 나왔다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갭으로 더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상은 완전 빗나갔어요. 저도 예상 빗나갔어요. 뭐가 핵심이었다고 보세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 심리인 거죠. 분위기.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 전체적인 어떤 성격은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면 종목 장세라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결국 뭘 봐야 되냐면은 투자 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현황.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급격하게 바뀐 거고, 어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반등 나오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11월 달, 12월 달 상승 나왔고 1월 달 조정 나왔죠. 그리고 나서 2월 달, 3월 달 상승 나오고 4월 달 조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4월 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7%, 8%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고 믿으신 분들은 더 빠진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조정은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위에 조정 하락, 그러니까 조정 국면이라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10%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국면은 어찌 보면은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7%, 8%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언제 분위기가 바뀌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삼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1월 17일 날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12,000계약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이날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16일 날 또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12,000계약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좀 데자뷰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해 정점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원화라는 통화의 매력이 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의 근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들이 아시겠지만은 원화, 엔화, 유로, 위안화 싹 다 달러 대비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4월달 같은 경우는 본원 소득 수지, 그러니까 여기 어찌 보면 배당금, 송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국으로 송금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4월 달이다 보니까 항상 4월 달은 본원 소득세가 마이너스라는 부분도 오해 정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에 영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것들이고, 그리고 1,400원대에서는 또 정부 개입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부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그게 큰 변수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동 이슈는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가라앉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인 거죠. 반등 나오니까 겁먹고 섣부른 손절. 이거를 제일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 그러면 오늘 다시 올라왔던 종목들 사실상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낙폭과대 주들도 강했고요. 또 더불어서 기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종목들도 강했거든요. 반도체, 전력기기 쪽 강했는데 반도체 쪽 여쭤볼게요. 이 ASML 실적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TSMC 쪽으로는 성과가 좋아서 이 실적 변동성 속에서 오늘의 반등, 삼성전자가 8만 원 회복 시도하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제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차익 실현 핑계가 필요했는데,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하죠.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어제 또 국채 금리가 꺾였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물론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ASML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는 더 밀렸는데 사실 ASML의 실적 부진한 이유는 EUV는 만드는데 EUV 장비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DUV는 중국에 못 팔고 있습니다. 이제 예,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DUV를 많이 팔아서 실적을 방어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 못 팔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간 반도체의 화두는 AI인데 AI 관련된 뭐 HBM이나 뭐 GPU 관련된 장비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금 이 선단 공정 EUV에 관련된 장비는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제 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SML의 주가가 반도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 배경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HBM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 관련주들이 어제 ASML 뭐 미국 주가들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게 오늘 바로 이제 원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뭐 PSK홀딩스나 뭐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쪽은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실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고 ASML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이제 EUV 장비가 계속 나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 만약에 뭐 시장이 뭐 매크로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장비주들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또 줄까? 조정을 또 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비교적 견고했고요. 지금 가장 중요했던 오후장의 이벤트 TSMC 실적 발표도 전해드리면 헤드라인 넘버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5,926억 4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한 25조 넘어갑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254억 9천만 대만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각각 매출은 한 16.5%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8.9% YOY로 증가한 모습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 보여줬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4.1%. 세부단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는 3시부터 진행되고 있을 컨퍼런스 콜 내용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헤드라인 넘버 실적 선방했다는 건 ASM의 실적 부진을 조금 타개할 만큼 반도체 시장 성장 스토리를 굳히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보태줄까요? 지금 관련 종목들 에이즈글랜드 이런 종목들 지금 강하거든요. 지금 뭐 TSMC 실적 나온 거 이제 분야별로 좀 보면 뭐 한마디로 그동안 TSMC를 먹여 살렸다고 하는 애플 분량이 좀 줄었고요.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매출이 좀 줄은 스마트폰 거죠. 쪽이 거의 뭐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선단 공정 쪽은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약간 줄긴 했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그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뭐 세부 항목으로 캐펙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흐름은 TSMC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네. 만들어줄 때가 사실은 TSMC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독점 상태죠. 거의 60% 넘는 거죠? 그렇죠. 점유율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요 그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앞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한 70-80%는 그냥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인텔이 얼마나 이걸 뺏어올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TSMC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고 그래요. 예, 반도체 그렇죠.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업황 전체적인 예. 시그널보다는 우리 쪽에 MS 이런 과제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업황이 좋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고 우리 예. 쪽은 여전히 그걸 얼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의 또 싸움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최고 뭐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TSMC 잘하고 있구나. 저거 우리가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를 둘러싼 AI 수요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헤드라인 넘버고요. 다만 애플 쪽에서 여전히 주가에서도 반영되다시피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캐펙스는 한 280억에서 320억 달러로 지금 캐펙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살아나는 가운데서 기존 우리 국내 대장주의 움직임,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한미반도체도 점검하겠습니다.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4월 12일 고점을 쓰고 5일선 내주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회복 시도 이어지네요. 주주 환원 체계에다가 여전히 HBM 스토리는 살아있다면 신고가 행진 시간 문제일까요? 저한테 하신 거 맞죠? 네, 저기 맞네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꺾이진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은 이제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고점 징후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SK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었던 맞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이제 논할 게 아니라 업황으로 이제 업종으로 이제 그 고점 가능성을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주도업 정도 같은 경우는 길속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대세 하락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꺾이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3년 작년 8월 달이죠. 7월 달 8월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같이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고점 징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HLB라든지 YC캠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음봉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미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이슈가 계속 반영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송합니다.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HBM 장비 작년 이슈가 있었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고객사 확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자사 소각이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사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소각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HBM 쪽,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장비 수주를 받았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실적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또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 반응이 없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좀 팔아볼까? 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고점 논란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도 물줄기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후장에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고객사 두고 있는 에이즈글랜드가 장대 양봉. 하지만 삼성 쪽으로도 과온칩스 괜찮고요. 더불어서 YIK 그리고 STI,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CXL 네오셈 종목도 좋았고요. 반도체 중소형주의 강세의 의미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면 될지 이 안에 순환매에서는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YIK나 STI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제 그 YIK는 버닝 테스트 장비를 이제 한다고 해서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STI는 이제 또 이제 그 리플로우 장비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결국은 HBM 관련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급등세. 있고요. 예. STI랑 PSK 홀딩스랑 이제 거의 경쟁 상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셈은 또 왜 올라오냐, 뭐 CXL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 또 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낸드 쪽 때문에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력은 아직은 낸드입니다. 네오셈은. 네. 그래서 낸드 쪽 가격 계속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주가에 전혀 반영 안 되다가 시장 도니까 사실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기존에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이제 매매하시면 되긴 하지만 네.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사시는 게 맞고요. 네오셈은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여기서 14,000원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늦어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은 YIK가 좀 빠지거나 STI나 뭐 PSK 홀딩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치고 나가는 종목이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 YIK는 이제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 정리를 하고 수익 보고 정리를 하고 조정받았던 다만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그 다음 이제 순환매 타자를 노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또 넘어가서 오늘 미중 갈등의 좀 수혜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의 특징 섹터로는 철강과 조선을 좀 살펴봤는데 철강은 코멘트를 짧게 들어보고 먼저 조선부터 저희 보고 철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장중에 탄력을 반납하나 싶었던 분위기를
마치 비웃듯이 고점을 높여가네요. 하나오션 14%의 급등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중국 건조한 선박 미국의 항구 입항 시에 관세 부과하겠다. 지금 중국 쪽으로 이 강도 높은 제재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듯한데 수주도 좋다고 하고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게 되면 정 이사님 조선주 계속 작년 고점 더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결국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느냐고 한 건이라고 좀 봐요. 뭐 미국 이슈 같은 경우는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었지만은 그 내용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 조선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이미 이제 조선 불공정 관행 이슈 때문에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게 큰 반응은 안 나왔거든요.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본질적으로 이제 조선이 얼마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분기 이제 3, 4 모두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상반기 때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흑자 전환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2022년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흑자 수주 요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이런 돈 되는 수주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빠르면은 뭐 HD 한국조선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뭐 하나오션도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될 겁니다. 되기 이전에 이 이슈가 얼마만큼 빨리 반영되느냐가 조선주가 좀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주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선주는 한 5년 생각하고 정말 무겁게 꾸준히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고 조선주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기엔 너무 오늘 힘이 세서 이거 시장 영향인가 아니면 정말 추세적인 반등에 힘을 주는 대형주의 복귀인가. 이 조선 4사 가운데 하나오션 오늘 급등하면서 수주 계약 소식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주도주는 삼성중공업이었었잖아요. 네. 하나오션은 이전에 패시브 개별 이슈로 먼저 갔다가 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조선 4사 탑픽을 좀 골라주신다면 어느 쪽일까요? 여전히 탑픽은 이제 이번 작년부터 이미 이제 흑자로 돌아선 가장 빨리 흑자로 돌아선 게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 베이스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이벤트가 좀 많고 또 여전히 수주도 잘 받고 있죠. 근데 네. 지금 조선업이 왜 그럼 중국을 규제하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조선 역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0.13% 정도 됩니다. 중국은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미국의 군사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나라랑 지금 친한 척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선박량의 한 30%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꾸준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선박 제재할 가능성도 높고요, 조선업. 그러면 반사 수익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오늘 또 철강도 규제를 했죠. 뭐 반덤핑 관련돼서 규제를 했고 또 지금 계속 중국 관련돼서 덤핑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떠넘기는 현상을 지금 자꾸 막고 있는 건데 거기 안에서 또 핵심은 이런 군사력 관련된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이제 앞으로 조선업 생각보다 반사 수익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혜 어느 정도일지 또 실적 발표까지 그리고 신고가를 낸 삼성중공업의 탑픽 움직임은 계속 진행된다. 참고해 주시고요. 2%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